저는 북한선교부와 자유예배부를 섬기고 있는 구혜미 목사입니다. 제가 이남선교회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여기 와서 뵈니까 정말 교회에서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더욱더 반갑고 좋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 이남선교회 아마 올해 표어이신 것 같은데, 또 오늘 이 복음통일 특강을 통해서 정말로 이 북한 선교 사역과 자유인 사역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특강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녁에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 상황과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이 한반도에 산적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복음 통일에 가지고 계신 뜻과 또한 우리 자유인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 우리가 정말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더욱더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같이 온 저희 청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누가 북한에서 왔는지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자유인 예배와 북한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구혜미 목사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우리 제 이제 외편에 있는 우리 안현숙 청년 자기소개 시간 잠깐 듣겠습니다. 먼저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눌 때 이남선교회 분들과 우리 현숙 청년의 좀 공통점을 찾아봤는데 따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네. 네, 또 이렇게 또 많이 아마 우리 현숙 청년 나이대 아마 따님을 또 많이 이렇게 가정에 계실 것 같은데 나이 소개를 안 했나요? 제가 긴장을 해서 나이는 24살입니다. 네. 따님들 있으시죠? 네, 또,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현숙 청년과 제가 실질적으로 자유인들의 이해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되는데, 오늘 주된 내용은 이제 숫자로 표기되는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북한 선교 사역 그리고 자유인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여기 보시면 특수성과 보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가 이제 북한, 탈북, 자유인 하면 이제 특수성 부분에 우리는 많이 주목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특수성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편성, 네, 보편성이라는 것도 꼭 같이 기억하시는 것이 균형 잡힌 북한 선교와 또 자유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다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자유인들이 모두 경험하는 탈북에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 와서 남한 생활에 대해서 다뤄지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강의는 그렇게 많이 좀 한 주제는 아니지만 또 이남선교에 관련돼서는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자유인들의 교회 생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탈북과 남한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강의안을 받으셨을 텐데요. 아주 크게 인쇄를 잘 해주셨습니다. 강의안 1쪽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탈북 동포에 대해서 호칭을 여러 개를 사용했었지요. 귀순자나 귀순동포,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고, 현재 정부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희는 이제 영락교회에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자유의 사람이라고 명명해 주셨고, 지금도 자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성도님인지 아닌지를 또 알 수 있는 것도 자유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유인이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라는 걸 또 많이 아시게 되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탈북 원인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가
이제 탈북 원인에 대해서 이제 크게 가장 먼저 왜 탈북했을까를 제가 먼저 이남선교회 회원분들께 이렇게 여쭤보면 왜 탈북을 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도 맞는데요. 혹시 또 다른 탈북 이유들이 있을까요? 인권이요. 네, 인권. 그렇죠? 그쪽에서는 인간답게 살기 참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이 인권 역시는 먹는 것과 입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90년대 이전과 90년대 중후반과 2000년 이후 탈북 이후의 다양화라고 이제 화면에 되어 있는데 이제 90년대 이전에는 좀 탈북하시는 분들 수가 적었고 군인이거나 어떤 이런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 오셨고 참고로 90년대 중후반에 중반에 이제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제 정말 많은 아사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많은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이제 탈북을 하셨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탈북 이유가 다양해지는데 강의한 일쪽에서도 보시면 90년대 이전에는 비인간적인 독재 정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정치적 사상적 동기가 있었고 중반에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가 많았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보다 나은 삶의 추구, 기입국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더 나은 교육기회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신분상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오고 요즘에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먼저 입국한 가족들이 또 남은 가족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따가 우리가 한숙 청년의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이 다음을 보시면 채널 A에서 2012년에 탈북 과정을 동행하면서 취재한 것이 있고 참고로 저와 함께 오늘 보실 영상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유튜브 들어가셔서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검색하시면 약 몇 부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아주 짧게 그 두만강을 건너는 것 관련돼서 아주 짧게 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말 그날 압록강변엔 눈이 내렸다. 그날 밤 탈북을 위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야, 나와라. 야. 그는 북한 주민들의 국경 탈출을 돕는 탈북 안내인이다. 어둠 속 저 너머가 압록강이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탈북 주민의 안전이 위태롭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작은 나뭇가지는 은밀한 신호다. 만남의 장소인 것이다. 야, 나와라. 야. 안내인이 황급히 몸을 감춘다. 군인 임기처럼 느낀 것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김사부 후보라지 말아주고 지금. 빨리. 아, 괜찮아. 네. 어둠 속에서 거짓말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나타났다. 한 남성과 14살 소녀였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한의 날씨에 살은 A는 강을 건너왔다.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다. 몇 살이에요? 그럼 4살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많이 안 추웠어요? 많이 안 추웠어요? 괜찮아요? 탈북자들에게 압록강은 생과 사의 가는 길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사선을 넘는 그들의 간절함을 기록한 것이다. 양강도 회사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장백과 마주보고 있는 국경도시다. 북한의 모습을 가장 가깝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곳 국경 지역을 찾은 것은 2012년 11월 말 김정은 체제 1년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이거는 거의 도입에 해당하고요. 이제 이 영상을 더 보시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보시면 아까 소녀가 몇 살이었죠? 네, 14살이고 이게 2012년이니까 이제 그 소녀는 거의 18살이 되었고 지금 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겠지요. 자, 이것처럼 지금 이제 이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우리의 자유인 성도님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탈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슬라이드로 저희가 돌아가면 주된 이제 탈북자 주요 탈북 이동 경로입니다.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을 경유해서 바로 오는 경우와 두 번째가 제일 많은 또 그 경로가 되는데요. 중국, 동남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을 경유해서 오는 내용이고 세 번째가 이 중국, 몽골을 경유해서 오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 과정 가운데 또 많은 탈북자들이 자유인들이 북송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 또 인신매매를 당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숙 청년은 이제 이곳에 온 지 10년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이가 24살이지요. 그러면 우리 현숙 학생이 이곳에서 탈북하게 된 동기와 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실제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탈북하게 된 동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어요. 그냥 어릴 때 어머니랑 먼저 일찍 떨어져 있어서 어머니가 먼저 아빠랑 그리고 중국을 가셨어요. 중국을 가신 후에 어머니가 많이 걱정이 되셨나 봐요. 저랑 남동생 둘이 있었으니까 아빠 손에서는 뭔가 잘 먹지도 못하고 좀 학업적에 있어서도 좀 뭔가 엄마의 손이 타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저랑 남동생을 부르셔가지고 네, 저는 그래서 탈북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네. 그런데 보면 지금 10년 전이면 14살 아까 나왔던 소녀랑 좀 비슷한 나이대인데 그때 동생이 몇 살이었죠? 그 강을 건널 때? 동생이 그때 저보다 2살 어려가지고 갑자기 나이가 기억나. 잘 생각해보면 동생 나이가 기억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남매가 이렇게 건너서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브로커들을 통해서 이제 오게 돼서 네. 중국에서 어머니를 네, 만나게 됐어요. 됐습니다. 네. 많은 경우가 이제 자녀들을 데려오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때 나오면서 내가 한국에 간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인식하고 있었나요? 되게 저는 정말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하는 과정은 그렇게
막 이분들은 되게 험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그냥 그 지프차 있잖아요. 지프차가 한 대가 저쪽 언덕 위에 있었고 저랑 남동생이 겨울가에서 돌멩이로 막 물 이렇게 퐁퐁퐁 하는 거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엄마 보러 가자고 해가지고 네 차에 타서 그냥 타서 가다 보니까 피곤해서 잤는데 갑자기 엉덩이가 차가워서 눈 뜨니까 제가 두만강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로커 아저씨가 목마를 태워서 그때가 두만강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딱 그 시점에서 깨가지고 저는 큰 어려움 없이 네 탈북을 했어요. 네, 또 확실하게 이렇게 브로커들 통해서 보통 어머니가 먼저 나와 계셔서 자녀들을 안전하게 또 데리고 온 경우인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 많은 자유인분들이 여러 가지 또 이유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건 좀 경중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자유인 성도님들을 만나 뵀을 때 조금 정말 어렵게 해서 온 분들도 계시고 또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다 밟지 않고 또 온 분들도 계시고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 그럼 이 다음에 이런 탈북 과정들을 거쳐서 한국에 온 우리 자유인 성도님들의 상황은 좀 어떤지 먼저 최근 근황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 PPT에 있고 여러분 자료에 이제 3쪽에 있게 되는데요. 먼저 이쪽부터 있는 자유인 최근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인쇄된 자료는 2016년 3월 말 입국자 기준인데 이제 얼마 전에 8월 말로 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서는 29,688명 이제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었고 여성 비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도 같습니다. 여성이 71%에 해당합니다. 10명이 넘어왔다면 7명이 여성이고 3명이 남성인데요. 그 이유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탈북하기가 용이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남성분들은 조금 이렇게 탈북하시는 거에 있어서 주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무엇보다 그 북한 사회 내에서의 또 남자분들은 적을 두어야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일단 우선 여성 비율이 많은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제 아래 보시면 지역별 거주 현황이 나옵니다. 지역별 거주 현황에서 서울보다 경기도가 조금 많습니다. 서울보다 경기도가 좀 많고 서울, 경기, 인천 쪽 이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주하시고 있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자유인 성도님들은 이제 와서 조사를 받지요. 예, 이제 외교안보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원에서 3달 동안 이제 적응 훈련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추첨을 통해서 지역을 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뽑게 되는 분도 있고 뭐 부산을 뽑게 되는 분도 있고 이런 경우인데 제가 하나원 사역하시는 목사님께 듣기에는 이제 주택을 이제 재규뽑기 하기 전에 가장 새벽 예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들 오신다고 하고요. 많은 경우에 많은 이제 초기에 있는 탈북 성도님들도 서울에 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먼저 가족이 들어와 있으면 나중에 그 가족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분들은 기존에 받았던 주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주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 주택을 배정받는 것과 또 연령대별 입국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자유인 분들을 또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연령대가 보시면 어느 연령대라고 돼 있지요? 네, 30세에서 39세가 지금 제일 많고 바로 그것과 또 유사하게 20세부터 29세, 즉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은 탈북의 연령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사역함에 있어서도 이 주된 연령대는 이제 20대와 30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재북 직업별 현황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무직부양이고 뭐 노동자고 여러 모양들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페이지로 가시면 바로 이 조사 탈북 입국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2015년 6월 기준입니다. 6월 기준인 것을 좀 감안하여서 생계급여 수급률은 한 30%로 떨어지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성도님들이 오시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거에 기준을 뒀습니다. 6개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고 그 이상 연장하고 싶으시면 직업교육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대학 교육을 받는 거나 하면 그게 연장이 되는데 점점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1회 지원금이 많이 나갔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관리가 안 되고 사기에도 당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자 정부에서는 이걸 분할해서 장려금 형식으로 나눠주기 시작해서 참고로 저희 성도님들이 취직하시면 3년 이렇게 1년 있으면 이제 그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또 이제 정부에서도 월급의 50%를 지원해주고요. 여러 가지 취업 장려에 관련된 것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남한생활 만족도는 67.6%가 만족이고, 여러 가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경험해 본 적도 있고, 또 월 평균 소득 보시면 여기서 이제 회색, 여기 연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남한국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 자유인들입니다. 실업률이 더 자유인들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고용률은 좀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약 3만 명에 가까운 우리 자유인 성도님들이 계신데 과연 우리 자유인 성도님들은 이 남한 생활을 하고 계실 때 어떤 게 가장 어려운지 이 시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착의 어려움인데 남한에서의 삶을 어렵게 하는 불안정성 원인 4가지라고 한 이제 연구가 나와 있어서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여기서의 정신적이라는 부분에서는 탈북과 또 여러 인신매매로 인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북송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행인 것이 알려지면 수용소로 가는데 중국으로 간 것으로 되면 좀 교화소 생활을 하다가 이곳에 나오시기도 하는데 그 교화소 생활이라는 것이 폭력이나 여러 가지 뭐 식사나 이런 것들도 잘 안 주고 이제 노동을 하고 오는 경우인데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좀 북송이 되었던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많은 경우가 중국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북송된 경우는 이미 중국에서 생활을 했을 때 어떤 외부 세계 이런 것들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다시 교화소로 갔었어도 재탈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부분은 정착 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인데 언어가 굉장히 조금 어렵다라고 하고요. 남한에서 너무 외래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진짜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랑 커피를 마시러 가면 많이 어렵습니다. 커피 이름이 캐러멜 마키아토 막 이렇게 되면 너무 어렵고 외래어를 또 우리는 풀어서 쓰지요. 뭐 이때 영상에 나오겠지만 네일 아트라는 것도 한국말 이렇게 되면서 아 정말 남한 사람들은 왜 영어를 잘하는 걸로 저희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곧 몇 년 살다 보면 알지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언어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 정체성. 분명히 본인은 한국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 제일 기쁘시대요. 처음에 여기 와서 주민등록증 받았을 때 기쁘신데 뭔가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한국 사람으로 생각해주지 않는 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정체성도 어렵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면에서의 불신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가족입니다. 북한의 가족을 두고 온 경우 이 경우가 굉장히 어렵고 명절이 되면 저희 성도님들 중에 식사를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족 생각에 또 중국에서의 가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가 이제 중국 한족 남편이 있게 되는데 거기서 또 자식들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사회성 부족 부분인데 자유세계의 이해 부족 자본주의 세계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자유세계를 잘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들도 주된 어려운 원인 중에 또 한 가지를 차지하는데 이제 영상이 있습니다. 작년이죠. KBS 광복 70주년 기획해서 이제 영상이 나왔습니다. 2개의 분단 하나의 통일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도 함께 보면서 주된 여기서의 어려움은 이제 좀 어르신들의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우리 또 향수 청년의 얘기를 또 듣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위로 가서 다시 하나.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북한 이탈 주민들이 고향 음식과 남한 음식을 항상 푸짐하게 차려놓고 이야기꽃이 한창이다.
근데 여기 남한에서는 이런 거 먹어볼 수 없어. 그렇지. 남한에서는 이거 빨갛지 않고 하얗게. 그렇지. 서태요. 탈북 이유도 정착 기간도 각각 다르지만 북한 이탈 주민이라면 한결같이 토로하는 어려움이 있다. 인성이 높으니까 남한 분들은 차분하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벌써 그 억양이 세거든요. 그러면 저 여자는 북한에서 왔냐 하고 그다음부터 경계를 둬요. 너네는 왜 남한에 왔느냐? 남한에서 우리도 먹고 못 살겠대. 너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겠느냐? 사람은 눈치도 좀 그렇고 해. 네, 그럼 아야 막말로 해서 아야 모조리 치고 가지요. 네. 나와가지고 짜장면 집에서 일하는데 북한에는 식당이가 냉면은 냉면 딱 한 가지밖에 못해요. 오시면 고기 딱 한 가지. 이게 한 식당에서 뭐 50가지 들어가자마자 뭐 짜장면 가거라 무슨 물 짬뽕 가거라 이 그릇을 모르지 않아. 이 몰골이라는 놈이지. 그걸 못 참겠어요. 너무 무시하니까 나 완전